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송배전이 끝난 거고, 이번 시간부터는 몇 강에 걸쳐서 발전공학 들어갈 차례예요. 발전공학도 시험 문제에서 송배전만큼은 나오지 않지만 어느 한 파트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게을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발전공학에서 제가 편의상 첫 번째 파트를 제1장의 발전기. 사실 우리가 발전공학 하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은근히 무지 문제에서는요. 그 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교재 구성할 때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하기 전에 1장에서 발전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뭐 기본적인 내용을 하지만 사실 다른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요. 사실은 발전기 기본이. 자, 어쨌든 자 1장의 발전기 요 기본도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333페이지 보시면 이제 1장의 발전기에서 제목이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오늘은 요 발전기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여기서 말하는 발전기는 거의 대부분이 동기발전기예요.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에서 첫 번째 알을 내용이 동기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 요 동기발전기의 가능 출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출력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동기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출력 가능 곡선이 캐피빌러티 커브에서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동기발전기에 내는 출력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발전기에 나오는 출력의 한계를 우리가 어떤 평면상에다가 곡선으로 표시해 본 거죠. 그 발전기의 어떤 가능 출력한 영역을. 자,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낼 수 있는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나타낸 커브, 그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출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동기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의 정의라는 게 요 교재대로 그대로 써드렸으니까, 자, 동기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의 정의는 터빈 발전기를 구성하는, 뭐 터빈 발전기라고 했지만 수차 발전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주로 화력 발전기에서 쓰는 터빈 발전기를 구성하는 도체, 절연물, 기타 구조원분에는 정해진 온도, 상승 한도가 있어서 그 운전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발전기는 결국엔 출력이 제한되는 그 한계 범위가 뭘로 결정되냐면 발전기 발생하는 열 있잖아요, 열. 그죠? 그 열적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열의 범위에. 그래서 발전기에 구성하는 그 절연물에는 그 온도 상승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발생 열에 의해서 발전기 출력은 제한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각각 운전하는 조건에 따라서 열적인 영향계수가 달라지므로 이를 표시한 커브를 갖다가 우리가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또는 출력 가능 곡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칭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의 정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뒤에 내용 하기 전에 딱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동기발전기라는 것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그 열 때문에 특히 절연물의 온도 상승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온도 상승 한계에 발전기의 출력은 정해지더라 라고 딱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만 할 줄 알면은 뒤에 내용은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발전기의 출력 가능한 곡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교재 있는 대로, 자, 이게 뭐야? 이게 개통을 갖다가 등가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에서 요 XD라는 게 동기발전기 내부 동기 리액턴스, 그러니까 이건 발전기 리액턴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VT가 발전기 단자전압이고, 그 다음에 요 단자전압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수전단의 무한대 모선이죠. 우리가 송배전에 했던. 그 다음에 요 사이에 X이라는 게 이퀄라이저, 즉 발전단에서 수전단까지 변압기, 송전선로, 뭐 여러 가지 조상 설비 같은 등가 리액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기기에 리액턴스를 합친 등가 리액턴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요 XD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내부의 동기 리액턴스, 요 X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단에서 부하단까지의 총 등가 전달 리액턴스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에브리 장치, 자동 전압 조정기로 해서 계좌를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발전기를 포함된 아주 간단한 간이 계통의 등가열이에요. 요 등가열을 보고 이런 원의 방정식 형태를 갖다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등가루에서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히면 이내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식을 유도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요 계통을 갖다가 이런 발전기의 정태 운전 한 개씩 이 자체를 유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요 식을 유도하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언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계통도에서 우리가 식을 밝힌 수학식이 원의 방정식 형태가 정태 운전 한 개씩이 이렇겠다. 그러니까 답안지에 요 그림하고 이런 수식까지 쓰면서 동기 발정에 출력 가는 곡선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지만 요 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에서 여기가 실수부 x축,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태 운전 한 개씩에서 첫 번째 이 원의 원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원점 어디예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원점은 실수부, 허수부 있으니까 실수부는 말 그대로 p의 제곱이니까 유유전력 자리는 실수부는 유유전력 자리는 0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원점. 그다음에 무유전력 허수부 자리는 두 번째 허수부 자리는 어디예요? 2분의 1에 제가 0이 돼야 되니까 저 두 번째 2분의 1에 x2분의 1 마이너스 xd분의 1로 해서 우리가 원점을 찾는 거죠. 실수부는 제로 위치고 허수부는 원점에서 약간 올라가겠네. 플러스니까. 그죠? 요 자체가 플러스 값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반지름 나오겠죠. 반지름은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어디예요? 반지름 요걸 말하는 거죠. 즉 2분의 1에 x2 좀 전에 여기가 vt의 제곱까지 포함됐네. 그죠? vt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2분의 1에 x2분의 1 플러스 xd분의 1 그 다음에 vt의 제곱. 즉 우리가 이 계통도에서 이런 정태 운전 한 개씩 즉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원점을 찾고 반점을 찾아서 원의 방정식 형태를 갖다 원을 갖다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이 내가 미리 그려놓은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요 그림 보면 아마 요 원점이 여기 있을까, 여기가. 근데 사실은 이 원점이 제로하고 허수부의 플러스 쪽으로 약간 올라가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여기다 표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있던 부분 같은 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죠.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근사해서 그려도 상관없지만 답안지에 기왕이면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이 원점에서 여기 좀 위가 여기가 x2분의 1 부분이고 요 길이가 xd분의 1 부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은 요걸로 결정되는 반지름이고요. 즉 이게 바로 우리가 발전기에 출력 가능 곡선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열적 영향 같은 것들 다른 계통의 영향을 무시한 이건 이론 출력이에요. 이론 가능 출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반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반원이 요 계통도 보고 이 방정식 보고 원점과 반지름을 찾아서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무시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나온 이론적으로 가능한 출력 곡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원 형태는 건 이론 가능 출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식이 원의 방정식이었고 원점 찾았고 반점 찾았으면 그러면 원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은 자 우리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상식선이지만 이쪽엔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면 안 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무효전력이란 것은 우리가 앞에 봤지만 무효전력이란 것은 플러스 J축이 있고 마이너스 J축이 있어요. 이쪽이 뭐예요? 발전기에서는 얘가 지상운전이죠. 지상운전. 무효전력의 지상운전. 발전기는 우리가 부하하고는 반대죠. 우리가 부하에서는 보통 계통에서는 이쪽에 진상이고 이쪽을 지상 놨을 거예요. 근데 발전기만큼은 위에가 지상운전이고 밑에가 진상운전이 되는 거죠. 아마 요 내용은 제가 전력원선도 송변현 시간에 전력원선도 하면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위의 자리는 지상운전, 발전기 지상운전, 밑에 자리는 발전기 진상운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원의 방정식이면 이런 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쪽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즉이 당연한 상식선이지만 무효전력은 플러스 Q도 있고 마이너스 Q도 있지만 유효전력은요. 유효전력은 플러스 P만 있는 거지 유효전력은 마이너스 P란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즉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유효전력 P는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
뭐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유유전력이 마이너스 100메가와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유전력은 마이너스 영향은 불가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원식으로 그려야겠지만 이쪽은 어차피 발전기가 출력을 못 내는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유전력은 출력을 못 내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제외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제외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반원 형태 나온 거에 이게 이론 가능한 출력인데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자, 이쪽은 유유 출력 운전이고 이쪽은 유유 출력 운전이고 위에 부분은 발전기의 지상 무효전력 운전이고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Q는 진상 무효전력 운전 부분이다. 제가 유독 강조한 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기발전기의 이론적인 가능 출력은 이런 반원 형태로 나온다. 원점은 여기고, 그죠? 반원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요인을 전부 다 생각하지 않은 이론적으로 생각한 가능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반원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인 출력을 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이 동기발전기 운전하다 보면 동기발전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이 출력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에 가능한 출력,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실제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 가능한 발전기의 출력 특성이 되는 거죠. 그죠? 좀 전에 했던 건 반원 형태라는 건 이론적인 거고 이건 실제 가능한 출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운전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발전기의 가능 출력은 발전기를 구성하는 도체 또는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 그 다음에 개통의 역률이라든가 개통의 안정도 상태, 어떤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따라 그런 같이 출력이 제한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인 출력은 아까 반원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럼 반원식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이론상이고 실제는 어떤 이런 발전기의 출력을 또 제한하는 그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도체 자체하고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 그 다음에 개통 운전할 때 어떤 개통의 역률 상태, 그 다음에 개통의 현재 안정도 상태, 그 다음에 발전기 자체의 냉각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이론적인 출력만큼 못 내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론적인 출력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전기 출력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요? 한 이만큼씩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출력은 이론 출력보다는 좀 더 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론적인 양보다는 실제적인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인이 뭐냐? 내가 지금 설명했던 온도 상승, 역률, 안정도, 냉각 방식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실제로 출력은 이렇게 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뭐요? 이게 실제 가능한 출력 곡선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덧붙여서 이론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 출력은 이만큼 요요 출력 이만큼 빠져버리고 자, 이쪽도 빠져버리고 또 이쪽도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론적인 출력보다 실제 가능한 출력은 이렇게 감소하느냐? 지금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잖아요. 즉 좌우도 줄고 상하도 줄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능한 출력은 뭐 최대로 결정하더라도 이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유효 출력이 감소되고 지상 운전 무효 출력이 감소되고 진상 무효 출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교재에 있지만은 출력의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첫 번째, 발전기의 각부의 온도 상승계. 어쩌면 요 밑에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요 지금 발전기의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첫 번째, 발전기의 각부의 온도 상승 한계에 의한 요 결정 요인이 가장 커요. 요인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겠지만은 요 첫 번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 첫 번째 부분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발전기 각부의 온도 상승의 한계가 무슨 얘기냐면 자, 교재에 있지만은 우리가 동기발전기 한번 그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동기발전기에 고정부가 있죠. 그죠? 고정부 있을 거야, 아마. 고정자 철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정자 철심이고
그 다음에 고정자철심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슬롯 같은 거 설치해서 뭐 책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요 슬롯 있고 여기 안에 전기자 권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식으로 해서 이제 고정자 권선이 들어가는 거죠. 뭐 삼성처럼 그려도 되고 저처럼 간략화해서 그려도 괜찮아요.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고정자심 있고 발전기는 동기발전기는 이제 전기자 권선이 있는 거죠. 이 동기발전기 자체도 뒤에서 설명이 좀 더 보강될 거예요. 더 자세히 될 거예요. 뭐. 그러면 요건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정자에 있는 전기자 권선 된 거죠. 실제 동기발전기 이 전기자 권선의 출력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니까 요 안에 뭐가 있겠어요? 요 안에는 회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회전자에도 N극과 S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속을.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회전자 권선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문 위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동기발전기는 요 부분은 뭐요? 요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회전자 권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즉 계자 권선. 회전자를 갖다 우리가 보통 계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 계자 권선은 자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뭐 이제 있겠어요? 여자기가 있겠죠. 뒤에 동기발전기에서 또 한 번 나올까 아마. 그러면 이 직류를 어차피 자속을 내려면 우리가 직류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류 공급 장치가 뭐냐면 바로 여자기라는 거죠. 여자기. 그래서 여자기에서 IF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계자전류를 갖다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발전기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기자권선, 실제로 출력을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계자권선, N극과 S극의 자속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직류 공급하는 여자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발전기 각 부분이라는 게 있듯이거든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내는 부분은 출력을 내는 부분은 전기자권선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유효출력, 유효전력을 P를 갖다가 출력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갖다가 많이 생산해 내려면 이 전기자권선에 당연히 전류 I가 많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출력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요 전기자권선에 전류가 많이 흘러줘야지 기전력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어차피 권선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도체에서,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어떤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생기죠?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울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울열이 뭐 P는 I제곱 R해서 주울열이 생기죠. 그죠? 네. 이런 주울열이 생기거든요. P는 I제곱 R. 뭐 열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RT에서 와트 아워, 그죠? 와트 세크 또는 이거 갖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뭐 0.24에서 킬로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열을 갖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전기자권선에 어떤 우리가 출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전류를 갖다가 더 많이 흘려준다. 그렇게 되는 무슨 뜻이에요?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 전기자권선에 있는 절연물에서 열이 누적되니까 여기서 이제 열 때문에 이제 출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자권선에서 출력을 많이 내고 싶어도 이 열적으로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출력을 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발전기의 가능 출력에서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유출력. 여기가 유출력 운전이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위에 쪽이 뭐예요? 요 허수부가 얘가 플러스 JQ에서 얘는 지상 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JQ에서 얘가 진상 운전이죠. 제가 아까 미리 보여줬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것은 이렇게 반원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자, 유효 출력을 여기서 내야 되는데 이 도체에 전류가 그러면 주울열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열이 너무 누적되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출력을 여기까지 낼 수 있는데 열 문제 때문에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력을 유효 출력에서 요만큼밖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일부러 우리가 출력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열 때문에 발전기가 손상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효 출력 운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범위가 역률. 즉 지상 운전일 때 역률이 있고 진상 운전일 때 역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33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지상 쪽에 전격 역률이 보통 발정기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격 역률이 몇이냐면 요 코사인 세타, 지상운전일 때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5, 85%. 여기까지 이 역률 범위 내가 위에 부분, 여기에 유효출력 이만큼. 그러니까 유효출력은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발전기 내수는 출력은.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요만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요 부분이 빠진 이유가 이론적인 출력에서 실제 가능한 유효 출력이 빠지는 이유가 얘가 뭐요? 얘가 전기자권선의 열적 한계, 주울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운전은 불가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의 유효 출력이 여기까지도 포용이 되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얘가 진상운전 역률일 때 전격 역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상운전 부분이 몇이냐면 지상은 0.85인데 진상은 조금 더 폭이 넓어요. 코사인 세타가 0.95, 95% 나온다는 얘기죠. 즉 지상의 역률 0.85, 85%, 진상의 역률 95%, 0.95. 이 범위 안에서 유효 출력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실수구 쪽에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론 출력에서 이만큼 부분이 출력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제가 설명했던 전기자권선의 열적 한계 때문에 출력을 못 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효 출력은 이 전기자권선의 열 때문에 결국에는 차단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허수부 쪽, 즉 무효전력 운전, 지상운전, 진상운전 부분인데, 자 유효 출력은 여기잖아요. 전기자권선. 자, 무효 출력은 어디냐면 요 계좌예요. 계좌. 우리가 여자기에서 직류 전류 공급해줘서 요 자석에다가 계좌 전류 공급해서 여기서 자석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죠? 자석 파일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석을 갖다가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 공급을 가득 딱 정확하게 채울 만큼 여기다 다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요 하나만 그려보면 자석 한 개만 그려보는 거예요. 자석이 이 빈 공극을 다 채울 때까지가 전격 우리가 계좌 전류죠. 전격 자석이라는 뜻이죠. 나머지도 나오면서 다 채우겠죠. 그죠? 그래서 빈 공극을 가득 채운다는 게 전격 운전인데 우리가 자석을 많이 내면은 또 출력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IF를 갖다 증가시켜요. 아마 요 내용도 앞에서 제가 동기조상기 부위곡선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IF 전격 계좌 전류에서 IF를 증가시키죠. 의도적으로. 그러면 계좌 전류 IF가 증가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과여자 운전한다는 얘기죠. 과여자 운전. 과여자 운전하면 발전기는 지상 무효전력을 더 증가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무효전력을 많이 내더라 이거지. 근데 문제가 있죠. 결국에는 이것도 계좌 건선, 이것도 건선이거든요. 도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류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여기서 나오는 열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즉 우리가 필요한 자석보다 더 많이 내겠다는 얘기죠. 개통 운전 따라서 이렇게 자석을 갖다 변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어차피 발전기도 충분한 우리가 조상 설비가 활용되니까 무효 출력을 만들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률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동기발전기 가장 좋은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전격 전류보다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자석을 많이 내겠다 이거지. 운전법을. 개통해서 자석을 많이 낼 필요가 있거든요. 지상 운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도체이기 때문에 줄열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럼 오히려 또 여기서 또 열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발생한 열 때문에 이 계좌권선 절연한 절연물이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운전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운전했다가는 계좌권선이 너무 열이 많이 발생해서 발전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잘라버리자 이거지. 요 윗부분은 내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낼 수 있는데 줄이자 이거지. 그럼 열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상운전은 이론 출력보다 적어지는 요 정도 범위까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즉, 요 부분이 왜 결정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발전기의 지상운전으로 인해서
지상운전이라는 건 IF 값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고, 즉 이렇게 발전기 지상운전하면서 계자권선에서 열 발생이 크니까 열 발생으로 인한 어떤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죠. 열을 갖다가 제한시키자, 낮추자 이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기의 가능 출력이란 게 열 때문에 이제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열 때문에 걸리고 여기도 열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밑에 진상운전이거든요. 그럼 진상운전인 건 뭐예요? 좀 전에 했던 지상운전의 반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상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개통전에 필요할 때마다 발전기 운전할 때 이 IF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운전법은 IF를 갖다 감소시켜버려. 그럼 IF를 감소시키면 얘는 우리가 부족 여자 운전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자들을 갖다가 적게 운전한다 해서 우리가 부족 여자 운전을 하는 거고, 얘는 뭐요? 얘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진상 무효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지상 운전이면 전류를 갖다 증가시켰으니까 여기서 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열 때문에 이론 출력 못 내면 일부러 이렇게 줄여서 운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IF 감소시키는 부적절자 운전법이란 것은 전류를 줄였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도 적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당연하죠. 열이 적어지겠죠. 이 자체에서 나오는 열은 적어져요. 대신 여기서 나오는 자석량이 줄어들잖아.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계좌 전류를 갖다가 줄여서 부적절자 운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자속 파이만큼 나는 경우에 전류를 줄였으니까 자석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부족 여자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전기는 요 빈 공극이 자석을 채워줘야 되는데 실제 요 계좌 회로에서 자석을 다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전기가 어떤 운전하게 되냐면 이런 운전하게 된 거죠. 빈 공극을 계좌 권선이 자석을 못 채우니까 이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자석이란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석이란 게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암페 법칙에서. 그러면 요 빈 공극을 계좌 권선이 자석을 해결을 못 하니까 오히려 여기 전기자 권선에서 자석을 내서 여기서 바깥으로 해서 자석을 갖다가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적여자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전기자 권선에서 자석을 만들어내서 이 빈 공극을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마 앞에서도 제가 동기조선기 하면서 설명해 드렸을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전류가 자석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이 넓은 공간으로 자석이 나올 땐 괜찮아. 그냥 밖으로 이제 공간으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 자석이란 게 여기 지금 철심, 여기 철심이잖아. 이 철심은 끝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철심이 이 자석 때문에 여기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 철심 부분이 새빨갛게 달궈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여기는 절연물의 위협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진상운전이면 부적여자니까는 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기장 원선에서 철심 부분에서 역으로 자석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진상운전은 피해서 제한 걸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거는 뭐요? 이거는 우리가 계좌권선에 부적여자 운전하는 거죠. 그럼 부적여자 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부족한 자석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전기자에서 오히려 자석을 갖다가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고정자, 그죠? 전기자권 철심, 고정자 철심의 단부란 건 그 뾰족한 끝부분. 즉 우리가 전기자권선의 슬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구조가. 좀 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전기자권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석이 나오잖아요. 부적절을 했으니까. 여기서 자석 내는데 이런 자석은 괜찮죠. 넓은 공간에서 자석이 나오니까. 근데 자석이 꼭 요 부분, 이거 지금 뾰족한 요 단부, 여기를 갖다 단부라거든요. 요 부분을 내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 자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열이 생긴다는 얘기지. 즉, 요 부분의 열은 전기장원선 철심에서 그 자석이 통과하면서 나오는 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는 이렇게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실제 가능한 출력이 이렇게 이론 출력에서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가 바로 발전기 각 부분의 온도 상승 때문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1, 발전기 각 부분의 온도 상승 한계. 만약에 동기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또 답안지에 요 발전기 각 부의 온도 상승 한계를 갖다가 서술을 잘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교재에 336페이지에 그 맨 상단부에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